나마스테. 안녕하세요. 무자극 영혼의 힐링 채널 스타시드입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크 주크버그와 스티브 잡스 그리고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엮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이렇게 들으시면 이 세 개의 연결 지점이 과연 나올까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혹시 이 영상을 바로 접하신 분들은 앞에 방송했던 스티브 잡스 편을 먼저 봐주시면 이미 두 개의 연결 지점은 찾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티브 잡스 이야기를 잠깐 복습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진행해 볼게요.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던 청년 시절에 불교와 힌두교 그리고 여러 스피리추얼한 부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고 드디어 인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가 읽었던 수많은 스피리추얼한 주제의 책들 중에서 람다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그 람다스 책의 배경이 되었던 사원가 그리고 그 사원의 구루를 방문해보기로 결정한 그는 1974년 님 카로리 바바라는 구루를 만나기 위해 이 사원을 실제로 방문하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스티브 잡스가 방문하기 3개월 전에 님 카로리 바바는 이미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스티브 잡스는 사원에 일정 기간 머물면서 그의 가르침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온 그는 구루 님 카로리 바바, 즉 스티브 잡스 편에서는 마하라지라고 소개했던 그 구루가 가장 좋아했던 과일 사과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회사명을 애플로 짓고 로고 또한 사과 모양으로 만든 이야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아시다시피 이후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IT 회사 중 하나가 되었고, 스티브 잡스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쯤에서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는 마무리하고 페이스북의 마크 주크버그와의 연결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크 주크버그는 아시겠지만 페이스북의 창시자고 최연소 억만장자의 이름을 올린 사업가입니다. 마크 주크버그는 자신의 멘토로 언제나 스티브 잡스를 꼽으며 그의 라이프 스타일 그리고 회사 운영 스타일에서 많은 유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 패션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철학 같은 것을 한 공통된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페이스북으로 승승장구하던 마크 주크버그는 2008년 회사가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되었고요.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스티브 잡스를 만나서 일을 상의하게 되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동네 형에게 물어보듯이 What should I do? 라고 물어봤다고 해요. 자신을 정말 낮춰야 물을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렇게 경영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 스티브 잡스의 대답은 위기 관리를 이런 식으로 해라, 마케팅에 좀 더 힘을 써라 라는 기술적인 경영에 관련된 대답이 아니었고요. 인도의 케인치 사원에 가서 거기서 앞으로의 방향을 정해라 라고 말해주었다고 합니다. 최연소 억만장자인 그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전용기를 타고 인도로 날아가서 이 사원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그는 이틀을 이곳에서 지낸 후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페이스북을 제2의 전성기로 끌어올리게 되는데, 그가 인도에서 어떤 영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의 청년기 시절에 미래의 방향을 정하고 자신을 완성했던, 그리고 마크 주크버그가 회사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스티브 잡스에게 조언을 얻어 방문했던 이 사원은 스티브 잡스, 마크 주크버그 뿐만 아니라 배우 줄리아 로버츠, 그리고 이베이의 첫 번째 회장, 그리고 구글의 공동회장도 이 사원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포인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크버그는 인도의 먼 사원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저의 생각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자신의 뿌리, 그리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그 것의 뿌리를 찾아야 하고, 그 뿌리를 찾으려는 여정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한 왕국의 왕자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자신의 사회, 친구, 가족들 모든 것과 셀프 단절을 보여주었던 부처님처럼
스스로를 완벽하게 마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현재 한국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자신을 찾기 위해 그리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절대 시간 낭비나 혹은 비생산적인 활동이 아님을 의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당신의 고민이나 스스로가 만든 힘든 시간들을 반드시 큰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